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추석 연휴도 이제 끝났고 정말 좋은 연휴였습니다. 정말 아마 저도 이렇게 긴 연휴를 경험하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참 긴 연휴를 즐겼습니다. 근데 그 긴 연휴를 즐기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를 기쁘게 했던 일들이 꽤 있었어요. 뭐죠?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 게임이죠. 원래는 22 아시안 게임인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돼서 이제 도쿄올림픽서부터 연기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1년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렸는데 정말 각국의 모든 선수들 기량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참 자기 국가를 위해서 뛰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들 정말 진짜 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를 참 즐겁게 해줬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에 다시 한번 애국자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북한이 왔어요. 북한이 참석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김정은의 이상한 불안증 같은 말기 불안증 증세가 그대로 어디한테 투사됐냐면 북한 선수들한테 전부 다 투사가 됐어요. 아시안게임에 참석했던 모든 선수들한테 투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김정은이가 용어 혼란 전술을 썼었죠. 대한민국이라 불렀죠. 그들이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남조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남조선. 아직까지는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대한민국으로 호칭을 바꿔서 김정은이가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공공연하게, 물론 이제 그게 맞는데 그거를 해외 기자들한테까지도 굉장히 강요하면서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번에 김정은의 용어 혼란 전술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서 북한의 모든 선수들, 참석한 모든 선수들까지 관계자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투사된 그런 내용이 참 안타깝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떻죠? 9월 30일 날 우리하고 북한하고 여자 축구가 열렸죠. 물론 우리가 4대1로 졌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한 번밖에 못 이기고 비기거나 거의 다 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하던 중에 어떻게 됐죠? 우리 선수가 하나 퇴장당하는 바람에 급기야 후반전에서 이제 4대1로 무너졌는데 그 자체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제 9월 30일 날 봤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조선중앙TV, 북한이죠, 북한. 거기에서 10월 2일 날 방영을 했더라고요. 방영을 한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북한은 조선이라고 표시를 했고 우리나라를 괴뢰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행태죠. 괴뢰라는 말은 꼭두각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김정은의 의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한미일 삼국 협력 체제라든가 협의 체제가 거기에 대한 비꼬는 내용으로 아마 괴뢰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앞잡이, 미국의 괴뢰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표현했었죠? 남조선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언제? 12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도 북한에서 전 경기 중계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는 남조선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괴뢰라고 표현했어요. 괴뢰. 참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수들 보니까 어때요? 선수들 행태를 보니까 정말 참가한 모든 국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죠. 어떤 거죠? 경기가 끝난 뒤에 이제 공동 취재를 하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합니다. 이제 기자들이 와서 하는데 어때요? 경기만 졌다면 인터뷰하지 않아요. 이겼어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었고 패배한 뒤에는 아예 공식 기자회견을 건너뜁니다. 이 자체가 뭐죠?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운동 경기는
그야말로 친목을 도모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것은 바로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 교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렇게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죠. 정말 또 일본하고 그 8강전에서 남자 축구가 붙었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북한 선수들 보십시오. 그게 선수들입니까? 운동선수 아니죠. 꼭 양아치들, 깡패들이 와서 싸워서 그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 심판한테 대하는 거 보십시오. 얼굴 표정하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같은 민족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창피스러웠습니다. 정말 김정은이 정말 나쁜 놈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정말 우리 민족의 만고역적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의 그 얼굴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들 진짜 바꿔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과 붙었을 때, 경기를 했을 때 마지막에 또 의료진까지 막 행패를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전 선수가 아니다. 정말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가 정말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잠재 역량 같은 것들이 다 발휘되지는 않겠죠. 특히 이제 이번에 북한 선수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대인관계를 회피하죠.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는 눈과 눈을 마주치거든요. 선수들이 왜 격투기 할 때 선수들이랑 눈싸움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소통입니다. 거기에서 상대방의 눈을 보고서 나의 힘을 어떻게 가늠하는 그런 자리도 되고, 아니면 친근한 사람끼리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때도 정말 나의 감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눈맞춤인데, 눈맞춤은 못해요. 즉 우리 동포인 북한 선수들은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눈 맞추기가 없어요. 눈 맞추기가. 보십시오.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가장 아주 인기를 끌었던 누구죠? 탁구 복식조 신유빈, 그 다음에 전지 선수죠. 우리 선수들은 얼마나 활기찼어요. 활기차고 화기애애하고 정말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죠. 여기서 이제 전지 선수는 북한이 아니고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예요. 중국에서 국가대표 안 되니까 한국으로 귀화해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0살 정도 됐을 겁니다. 30살 줬는데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자유민주주의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북한 선수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없었어요. 정말 자신감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선수들 보니까 정말 잘하는 선수들인데 그 완전히 말라 있잖아요. 극도로 말라 있고 그 감독과 이제 그 작전 타임 하는데 그 자체는 뭐죠? 선수와 감독은 협의체예요, 협의체. 한 몸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방적 지시를 해요. 우리 신유빈과 전지 우리 감독은 어떻습니까? 정말 같이 즐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협력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였는데 아니에요. 북한 선수는 안 그랬습니다. 정말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절대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누구죠? 정말 만고역적 김정은 일가. 정말 우리 민족의 만고역적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런 사항들이 바로 뭐죠? 일본과의 경기에서 졌을 때 행패 부리는 모든 것들, 또 우리나라 유도했을 때 악수하자니까 악수도 않고 도망가 뿌리치고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죠? 김정은의 지상 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지고 가면 북한에서 굉장히 큰 벌을 받죠.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대남 적대적 행위가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남조선, 북조선 그들이 그렇게 불렀었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완전히 적대국이에요. 정말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김정은의 이건 모든 것들이 김정은의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인데 김정은의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김정은의 말기 불안증을 그대로 표현한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습니까? 강력하죠. 강경하죠. 과거 정부와는 틀리죠. 과거 정부는 우리가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그들한테 굴종하는 그런 대북 정책이었었는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도하고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 대북 관계가 잘 안 된다. 잘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김정은의 반응이죠.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우리 정부, 진짜 현 정부의 뭐죠? 대외 관계가 어떻습니까? 외교 성과는 어때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성과를 봤을 때 김정은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불안하겠죠. 그리고 불안심이 자극한 겁니다.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러시아 가서 뭐 로켓 만든다, 뭐 만든다 해봤자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상 누각이죠. 모래 성을 쌓는다고 해서 그게 성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김정은의 말기 불안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느꼈던 북한 모든 선수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대한민국 선수들, 그 다음에 세계 각국 선수들, 아시안의 모든 선수를 봤을 때 정말 그들의 눈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빼놓고 전부 다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잠재가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했던 대남 심의전은 이제 대내 심의전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대내 결속을 강요한 거죠.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몰라요. 거기까지 그런 수준이 아니죠. 북한은 대내 결속을 강요한 거죠. 강요만 하니까 당장 무서우니까 그렇게 주눅 드는 거예요. 북한 선수들 참가한 모든 관계자들의 눈빛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대남 적개심 강요했죠.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북한 선수들이 대한민국 선수를 봐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탈북하신 분들 처음에는 주눅 들어서 왔지만 실제 보니까 정말 놀라잖아요. 그리고 차츰차츰 자신감이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번에 보니까 또 어떤 분은 또 탈북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정식 교수가 됐어요. 정말 멋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민족을 이렇게 만든 김정은이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적개심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 선수와의 대화를 차단했죠. 이건 바로 뭐냐면 김정은의 그 말기 증상이에요. 말기 증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대한민국과는 경쟁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또 강요한 심리전이 있어. 대남 심리전이죠. 적대국을 강요해서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공포심을 조장했죠. 공포심을 조장을 했지만 우리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거죠. 계속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종북 세력이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으로 가든지 안 가죠. 제가 언제 기회 되면 그 사람들이 종북 세력들, 사회주의자들 북한을 안 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북 세력에 대한 뭐죠?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 봐라. 저러니까 거기 나가서도 우리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지 않느냐. 정말 이건 현 정부에서 잘못한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거죠. 종북 세력들한테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인 지령을 내리는 거죠. 그것을 따라하는 종북 좌파들이 있어요. 정말 쓰레기 같죠. 쓰레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심리전은 뭐죠? 김정은이 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과시하는 거죠. 세계가 각국에서 김정은이 인정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남북 관계에 대한 불안 상태를 계속 확산시키는 거죠. 이런 것이 김정은이가 노리는 꼼수 심의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굳건한 그 안보관을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뭐 옛날에는 뭐 어떤 대통령이죠. 정말 진짜 대통령 같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종전을 선언했죠. 종전 선언하면 북한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것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엔사를 해체합니다. 유엔사. 그 다음에 한미연합 방위훈련을 축소를 했던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정말 이제 가짜 평화론자죠. 진짜 가짜. 정말 이번에 대통령께서 정말 시적절하게 좋은 표현으로 정말 꾸짖었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는 빨리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국 좌파밖에 없어요. 북한 추종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역사관, 정말 지금 왜 그럽니까? 왜 정말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있는 국가관, 그 다음에 명확한 안보관을 추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정말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국정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보기 추합니다. 꼭 바보 같아요. 거지 같아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보십시오. 그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중국과 한국이 축구하는데 응원 다음에 들어왔죠. 다음에서 보니까 어때요?
어떤 점차로 91대 9, 92대 8, 93대 7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을 많이 응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누가 하는 거죠? 곧 밝혀질 겁니다. 종북 좌파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북한에서 하는 건지 곧 밝혀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발전되면 22대 총선에서 지난번 총선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그래서 비정상형을 정상화로 빨리 만들어야 되고 사회 정의 실천 의지를 더욱더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단결, 그 단결된 상을 지속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종북 좌파들이 정말 잘못했구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준다면 정말 보다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 사회에는 내재가 될 겁니다. 확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어서 빨리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